백호야, 왜 그래? 오늘은 나 여행 가야 해. 가방 이리 줘! 누님, 버스 놓치겠어요. 백호가 오늘 왜 저래요? 문턱 앞 하얀 진돗개 백호가 가방끈을 이빨로 꽉 물었어요. 앞발을 쾅 고정하고 사나운 으르렁이 바람결을 가르죠. 평생 한가만 만들며 살다가 오늘은 친구 미숙과 여행 가기로 한 날인데 이상하죠? 늘 얌전하던 아이가 왜 오늘 이렇게 막을까요? 지금부터 백호가 왜 이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닷바람이 공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기름 식는 소리가 잔잔하게 튀었고 육가를 받친 대나무 발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손등으로 땀을 훔치고 마지막 반죽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미숙과 진의 군항제를 보러 가는 날이었죠. 평생 한가만 보며 살았던 마음에 작은 깃발이 펄럭였어요. 잠깐 다녀오면 돼. 오늘만은 쉬자. 스스로에게 말하니 가슴이 살짝 들썩였어요. 현관 앞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백호가 다가왔습니다.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처음 듣는 울음이었어요. 늘 얌전하던 그 아이가 앞발을 쾅 문턱에 고정하더니 가방끈을 이빨로 꽉 물었어요. 백호야, 왜 그래? 금방 올 거야. 윤정은 웃으며 달랬습니다. 그러나 백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몸을 낮추고 문 앞을 넓게 차지했죠. 눈빛이 딱딱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이웃이 손을 흔들었어요. 누님, 버스 놓치겠어요. 다른 집 아주머니도 고개를 내밀었죠. 백호가 오늘 왜 저래요? 재촉과 웃음이 뒤섞였는데 윤정의 귀에는 멀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기름 냄새 사이로 얇고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코끝이 톡하고 당겼죠. 익숙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묽게 퍼지는 단내, 가스 특유의 어색한 단맛.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잠깐만. 윤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공방 쪽으로 뛰었어요. 창을 활짝 열고 먼저 바람길을 만들었습니다. 버너 주변의 행주를 걷어내고 손잡이를 돌려 밸브를 잠갔어요. 불씨가 될 만한 건 모두 멀리 밀어냈죠. 백호, 뒤로 물러서. 낮게 말하니 백호가 문 앞에서 골목 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마치 길목을 지키듯 고개를 세웠죠. 윤정은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소리쳤습니다. 가스 냄새 나요. 불 켜지 마세요. 이웃들이 놀라 초를 집어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창들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었고 매캐한 단내가 조금씩 옅어졌어요. 윤정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가스 누출 같아요. 밸브는 잠갔고 환기 중입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잠시 뒤 소방차의 빨간 빛이 골목을 물들였어요. 대원들이 측정기를 들고 들어와 여기저길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판단이 아주 빨랐습니다. 이 정도면 점화만 됐어도 위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땀이 식으며 한기가 올라왔어요. 백호가 다가와 무릎 위에 턱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숨이 살짝 스쳤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죠. 전화가 울렸어요. 미숙이었죠. 윤정아, 어머, 뉴스 봤어? 남쪽에 비가 갑자기 퍼부었대. 고속도로 통제래. 우리가 타려던 노선도 우회 중이래. 말끝이 급하게 떨렸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안쪽이 서늘했죠. 아까 문턱을 막아선 백호의 눈빛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여기 가스가 새었어.
지금 막었어. 아마 오늘은 어렵겠다. 그래, 너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골목이 잠잠해졌어요. 바닷바람이 공방 바닥을 스치며 기름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윤정은 아직 덜 마른 육가를 한 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설렘으로 두근거리던 마음이 납처럼 무거워졌죠. 백호가 현관과 부엌을 번갈아 확인하며 걸었어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귀는 끝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내가 알렸구나. 윤정은 속삭였어요. 백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한번 크게 그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데서 미세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변덕도 아니었죠. 해가 조금 더 올라가자 햇살이 유리병 사이로 반짝였어요. 윤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난로 주위를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현관으로 돌아갔어요. 문턱, 가방, 백호의 어깨 쭉지, 낮게 울던 그 목. 짧고 강한 장면들이 번쩍번쩍 떠올랐죠. 순간 마음이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각의 끝이 숨막히게 어두워졌어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의자를 끌어와 앉자 백호가 발 옆에 몸을 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숨결이 일정했죠. 그 호흡에 맞춰 윤정의 어깨도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부딪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고 부드럽고 꾸준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오늘은 가지 말자. 결심이 잔잔하게 굳어졌습니다. 기분은 씁쓸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켜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 빛은 희미했지만 확실했죠. 그때 미숙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진입 전면 통제. 오늘 취소하자. 너부터 쉬어. 윤정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나중에 다시 잡자.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살짝 웃음이 났어요. 아주 작고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마음 한쪽이 풀렸습니다. 백호야. 윤정이 부르면 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잘했어. 목이 잠시 막혔지만 끝내 말이 나왔습니다. 백호는 대답 대신 윤정의 손바닥을 한번 하찼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팔로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육아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공방 안 공기가 새로 섞였죠. 바다 냄새, 기름의 고소함, 그리고 아주 옅은 설탕향. 모든 냄새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윤정은 목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집을 지키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말끝이 낮고 단단했죠. 문턱의 선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어렴풋이 알았어요. 지금 막은 건 가스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떤 불길한 하루, 어떤 위험한 길목, 그리고 오래 묵은 마음의 틈. 백호는 문턱에서 몸을 일으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윤정도 그 옆에 서서 파란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잠시, 아주 잠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죠. 그리고 조용히 확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숨을 고르자. 오후가 기울었어요. 햇빛이 기름솥에 금빛 흔적을 스치고 지나가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윤정은 뒤늦게 밀려오는 피곤을 어깨로 털어내며 바닥을 닦았어요. 바닷바람이 한 번 들어오고 설탕향이 한 번 나갔습니다. 백호는 출입문 옆에서 조용히 호흡을 맞췄죠. 마음이 겨우 가라앉으려는 찰나 낯선 구둣발 소리가
골목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철이 들어왔어요. 어울리지 않는 미소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넓은 어깨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서류 몇 장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인사를 생략하고 카운터에 서류철을 툭 내려놨어요. 종이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어요. 손님, 오늘은 영업이 끝났어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 씨 건으로 왔습니다. 요즘 다들 코인 쪽에서 고생하죠. 손실이 커지면 신용이 흔들립니다. 이럴 땐 담보 정리만 깔끔히 하면 됩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접혔어요. 낡은 이름이 가슴을 톡 치고 지나갔죠. 민수. 윤정은 눈을 들었어요. 여긴 우리 살림이고 남편 상우와 같이 일군 곳이에요. 담보 이야긴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박철은 웃음을 얇게 세웠습니다. 사장님, 저는 합법만 합니다. 게다가 사장님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잔금 일부 바로 지급, 남은 건 분납. 민수 씨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죠. 그의 목소리가 매끈하게 미끄러졌어요. 윤정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속이 짧게 어긋났어요. 지금 나가주세요. 박철의 눈꼬리가 잠깐 올랐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두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남겨진 것은 얇은 종이의 냄새와 말끝의 끈적함 뿐이었죠. 문이 닫히자 백호가 낯개웁니다. 윤정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오래 미뤄온 질문이 섞여 있었죠. 민수, 너 어디까지 들어간 거니? 윤정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니 공방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등을 켜는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앞치마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흙 튀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백호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뒤편 감나무 아래를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죠. 발톱이 흙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이어졌습니다. 백호, 그만. 다쳐. 윤정이 다가가자 백호가 한 번 짚고 더 깊은 자리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마치 거기 뭐가 있다고 알려주는 눈빛이었죠. 윤정은 호미를 들고 무릎을 꿇었어요. 흙을 한 줌, 또 한 줌 젖혀내자 금속이 부딪히는 딱딱한 감각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작은 철제 상자였어요. 모서리가 닳아 색이 벗겨졌고 테이프 위에 볼펜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윤정에게 상호.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어긋났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호 이름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종이 냄새가 오래된 바람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빛바랜 편지 한 장, 얇은 은목걸이 하나. 윤정은 편지를 조심히 펼쳤어요. 둥글둥글한 글씨가 불빛에 흔들렸습니다. 윤정아, 혹시 내가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리거든 내 코와 손을 먼저 믿어. 너는 냄새로 계절을 맞추고 온도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 집과 너 자신을 부탁해. 글자 하나하나가 손바닥에 눌러 앉았어요. 어깨가 흔들렸고 눈앞이 번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었고 눈밑이 퀭했죠. 엄마 작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은 겨우 몸을 돌렸어요. 말을 찾느라 입술이 말랐습니다. 왔니? 그 한마디로도 가슴이 아려왔어요. 민수는 상자와 편지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 잘못했어. 그만할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미끄러졌어. 손이 허공에서 몇 번 떠돌다
무릎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어요. 정확히 민수의 어깨가 움찔했죠. 대략 3천만 조금 넘게. 보증까지 치면 4천 가까워. 숫자가 공방 천장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선명했어요. 윤정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니? 무서웠어. 엄마까지 잃을까봐. 그래서 이상한데 손댔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백호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진 다리를 건너게 해줬죠. 윤정은 상호의 편지를 쥔 손을 천천히 풀었어요. 오늘 아침 백호가 문을 막았어. 가스 냄새를 내가 늦게 알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없었어도 이 집은 우리 둘 다 잃을 뻔했지. 말이 나가면서 가슴 안쪽이 으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숨지 말자. 숫자는 숫자대로 보기로 하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나 도망 안 갈게. 일할게. 갚을게. 말보다 표야. 말은 흘러가고 표는 남아. 윤정은 은목걸이를 손안에 눌러쥐었어요. 금속의 차가움이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내일 거래 내역 다 가져와. 연락 온 번호도 전부. 박철이라는 사람이 오늘 왔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사람 나한테도 전화했어. 담보만 넘기면 깔끔하다고. 윤정은 숨을 길게 내보냈어요. 깔끔한 게 아니야. 우리를 비우는 거야. 밤이 깊어졌어요. 파도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공방 안은 작게 밝혀두었고 편지는 불빛 아래서 부드럽게 누웠죠. 윤정은 상자를 다시 닫으며 속삭였어요. 상우 들었지.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백호가 꼬리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어요. 엄마 미안해.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단 말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하자. 대신 내일부터는 숫자와 약속을 매일 보여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스스로에게도 의지가 되었죠. 창문을 닫자 바닷바람이 커튼을 한번 밀고 나갔어요. 윤정은 전등 스위치를 반쯤 내리고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스밸브, 환풍기, 전원, 표시등. 손끝이 하나하나 짚으며 지나갔어요. 오늘의 문턱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갈라진 틈은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죠. 윤정은 알았어요. 내일은 숫자와 종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는 자리로 시작될 거라고요. 무섭지만 피하지 않겠다고요. 마당에 다시 흙을 덮으며 윤정이 중얼거렸어요. 백호 잘했어. 내가 길을 가리켰어. 백호는 고개를 기울이고 낮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말처럼 들렸습니다. 윤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 둘 켜졌습니다. 가슴속에도 작은 불이 하나 켜졌어요.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숫자와 약속을 비추기엔 충분해 보였어요. 아침의 긴장은 가라앉았지만 마음 한가운데 금이 남아 있었어요. 윤정은 카운터 위에 작은 공책을 펴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쓰고 줄을 긋자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그때 미숙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윤정아, 괜찮아? 아침 얘기 듣고 뛰어왔어. 윤정은 얇게 웃었어요. 살짝 놀랬지만 괜찮아. 이제부터 해야 할 게 많아. 백호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바짝 맑았어요. 점심 무렵 상인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정육점 영주, 국수집 현우, 세탁소 영희까지 좁은 공방이 금세 꽉 찼습니다.
윤정은 의자를 더 가져오며 말했어요. 우리 골목이 한번 흔들리고 있어요. 박철이라는 사람이 담보니 채권이니 하면서 돌아다닌대요. 오늘부터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말로만 떠돌면 금방 잊히거든. 윤정은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영도 골목연대로 적고 자료를 분류했어요. 문자 캡처, 녹취 파일, CCTV 시간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가라앉았고 백호는 출입문 옆을 지키며 지나가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어요. 윤정은 화이트보드를 꺼내 크게 썼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들은 건 저장하고 모인 건 함께 쓰자. 미팅 중에 국수집 현우가 손을 들었어요. 어젯밤 모르는 번호에서 계약서 얘기를 꺼냈어요. 수수료가 너무 낮더라고요. 대신 담보 얘기를 자꾸 돌렸어요. 윤정은 바로 물었어요. 날짜랑 시간 녹음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화 앱에 저장돼 있어요. 좋아요. 파일명 규칙처럼 정리해요. 날짜가 개명 통화 길이. 사람들 표정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윤정은 책상 서랍에서 스테이플러를 꺼내 정리한 뒤 종이 한 묶음을 가운데에 내려놓았어요. 증거 목록 버전 1.0. 문자 캡처 7건 발신 박 부장. 재개발 지원센터 명의. 통화 녹음 5건 담보 이전 저가 보상 언급. CCTV 타임라인 공방 앞 수상한 밴 정차 장면. 밤 11시쯤. 명함 이미지 도시자산 관리 로고 주소 불일치. 상권 피해 진술 초안 4명 작성 완료. 사람들이 고개를 들이밀어 확인했어요. 세탁소 영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거 어디로 내면 되나요? 윤정은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말했어요. 경찰의 불법 추심 의심으로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 전자민원 구청 도식과에는 무등록 중개 영업 의심으로 진정. 3군데 동시에 넣을 거예요. 미숙이 덧붙였어요. 법률 상담도 붙여야지. 구청에서 무료 상담 운영해. 모두가 메모를 꾹꾹 눌렀습니다. 오후 바람이 창틀을 두드릴 때 공방 문이 환하게 열렸어요. 젊은 기자 지훈이 들어왔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어요. 영도 골목이 재개발 미끼로 흔들린다는 글이요. 몇 가지 확인해도 될까요?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윤정이 먼저 한 발 나섰어요. 실명은 나중에 공개하고 내용은 기록대로만 말하겠습니다. 추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원칙이 좋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긴장이 올라갈 법했지만 공방에는 달큰한 향이 번졌어요. 윤정이 기름 온도를 살피며 약과를 한 판씩 건졌거든요. 노릇하게 빛나는 약과를 한 입 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풀렸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오늘은 긴 하루예요. 작은 접시들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고 웃음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그때 방송에서 남해안 추가 통제 소식이 흘렀어요. 대피소가 열린 초등학교의 안내가 들렸고 윤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기 일단락되면 대피소로 가요. 아이들이 떨 텐데 달달한 게 필요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바로 포장을 도왔어요. 백호가 출입문에서 몸을 일으켜 꼬리를 크게 그었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표식 같았어요. 한숨 돌린 뒤 윤정은 새 종이를 꺼냈어요. 민원 진정서 요지 초안. 제목 영도 골목 상권 대상 불법 추심 및 무등록 중개 의심. 핵심 사실 저가 보상 유인. 담보 이전 강요. 허위 기관명 사용 정황. 첨부 문자 캡처. 통화 녹취. CCTV 정지화상. 명함 이미지. 요청 현장 점검. 무등록 영업 단속. 피해자 보호 조치. 자문 변호사 배정.
윤정은 글자를 또박또박 눌렀어요. 한 줄 쓰고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한 줄. 손끝에 맥이 생겼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넌 글씨에도 힘이 있네. 윤정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온도 맞추듯이 쓰면 돼. 급하게 끓이면 타고 너무 낮으면 끈적하거든. 모두가 웃었고 긴장이 한 겹 더 벗겨졌어요. 해질녘 비가 다시 스쳤어요. 대피소로 갈 약과 상자를 싣고 나가려는데 백호가 환풍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코끝을 바닥에 가까이 대고 한참을 냄새 맡았죠. 윤정이 바로 다가가 밸브를 확인했어요. 이상 없음. 그제야 백호가 고개를 들었고 조용히 길을 터줬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는 정말 대단하네. 초등학교 강당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담요 속에서 서로 붙어 있었고 어른들 얼굴은 굳어 있었죠. 윤정은 휴대용 온도계를 꺼내 기름을 달궜어요.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낮지 않게, 딱 입천장을 안 다치게. 한 입씩만 드세요. 오늘은 당이 약이에요. 바삭한 육과 말랑한 약과가 손에서 손으로 나갔고 표정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사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누군가 물었고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윤정이에요. 우리 골목에서 한과를 만들어요. 내 이웃들이 오늘 같이 왔어요. 박수가 조용히 일어났고 강당의 공기가 한 톤 밝아졌어요. 돌아오는 길 윤정은 공방 문 옆에 새 종이를 붙였어요. 안전 체크리스트 버전 0.9. 영업 전 메인 밸브 확인, 환풍기 사전 가동, 불씨 주변 정리. 영업 중 기름 온도 주기 확인, 젖은 집기 반입 금지, 환기창 개방 각도 유지. 영업 후 전원 차단, 밸브 잠금, CCTV 시간 동기화, 가스 탐지 스프레이 주간 점검. 비상 이상 냄새 즉시 환기, 불 사용 금지, 119 신고, 이웃 알림. 미숙이 종이를 톡 두드렸어요. 골목마다 하나씩 붙이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초안, 내일은 표준.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있었어요. 표준이라는 단어가 골목의 의지가 된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흩어졌어요. 윤정은 카운터에 앉아 파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메일 발송, 접수번호 기록, 공유 폴더 권한. 화면에 작은 막대가 천천히 채워졌고 백호가 발치에 몸을 말았어요. 조용한 숨이 바닥을 데웠어요. 윤정은 상호의 편지를 한 번 더 펼쳐 가슴에 대었어요. 당신 말대로 했어. 냄새로 계절을 맞추고 온도로 사람을 지켰어. 그리고 오늘은 기록으로 우리 골목을 붙잡았어.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이어졌어요. 윤정은 알았어요. 내일은 조사와 전화, 그리고 더 많은 서류가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 모아둔 증거와 사람들의 손, 그리고 문턱을 지키는 백호의 눈빛이 있으니까요. 마음 한켠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열은 전등을 끈 어둠 속에서도 오래 식지 않았어요. 비가 잦아들었다 싶었는데 골목 공기가 다시 눅눅해졌어요. 오후 햇살이 잠깐 비치다가 금세 구름 뒤로 숨어버렸죠. 윤정은 주문표를 정리하며 숨을 골랐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전화가 많았습니다. 문의, 확인,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들. 벨이 울릴 때마다 목덜미가 살짝 굳었어요. 백호가 출입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귀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문이 밀리더니 브로커 둘이 들어왔어요. 같은 양복, 같은 말투, 다른 명함. 사장님, 지난번 내용 보셨죠? 지금 정리하시면 손해가 덜합니다. 한 명이 미소를 얇게 펼쳤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당일 입금 가능해요. 종이가 카운터 위에 달칵 놓였고
윤정의 눈이 차갑게 식었어요. 서류는 변호사랑 볼 거예요. 오늘은 사인 안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쪽이 재빨리 끼어들었죠. 사모님, 이런 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유리해요. 신용이 깎이면 대출도. 윤정은 손바닥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여긴 한과 공방이에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호가 낮게 한번 울었고 둘은 쓴웃음을 남기고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고 종이 냄새만 바닥에 얇게 깔렸어요. 민수가 배달 가방을 맨 채 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번졌고 숨이 가빴어요. 엄마, 오늘 밤 추가 콜 잡았어. 주말도 계속 뛸게. 윤정은 물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요. 대신 숫자는 매일 공개해요. 분납 일정도 표로 만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채권자 2군데랑 통화했어. 한 달에 60, 다음 달부터 80으로 올리는 걸로. 각서 쓰자고 했어. 좋아요. 거짓말만 하지 마요. 말이 나가자 가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렸어요. 오후 늦게 기자 지훈이 다시 왔어요. 사장님, 어제 접수건으로 확인이 조금 됐어요. 무등록 중개 정황, 허위 상호 사용, 다수 민원 인터뷰 가능할까요? 사람들 눈이 흔들릴까 걱정됐지만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정은 빼고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손이 살짝 떨렸어요. 윤정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는 골목을 떠나지 않아요. 장부를 열고 목소리를 모았어요. 방금도 브로커가 왔고 서류는 변호사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떨렸지만 기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꼭 제대로 쓰겠습니다. 해가 넘어갈 즈음 공방 외벽에서 스프레이 냄새가 퍼졌어요. 윤정이 뛰어나가 보니 벽에 큼직한 낙서가 번들거렸죠. 팔아라, 늦기 전에 등줄기가 식었어요. 손이 먼저 떨렸어요. 누가 이걸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저쪽 모퉁이에서 벤 한 대가 급히 빠져나갔어요. 백호가 거칠게 짖었고 윤정은 곧장 전화기를 들었어요. 현우 씨, 가게 앞 CCTV 각도 어때요? 우리도 확인해요. 얼마 뒤 모니터에 희미한 번호판이 찍혔고 시계가 밤 8시 조금 전을 가리켰어요. 윤정은 이미 만들어둔 폴더에 CCTV 0800 벤라고 이름을 붙여 저장했어요. 손끝에 다시 힘이 들어갔죠. 그날 밤 상인회가 모여 야간 순찰을 돌았어요. 작은 형광조끼, 손전등, 호루라기, 파출소와 단톡방을 연결해 직통 연락망을 만들었죠. 골목 끝과 공방 앞 어두운 골목길을 번갈아 확인했어요. 바람에 현수막이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발걸음이 도로의 물기 위에서 미끄러질 듯 반짝였어요.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섭지? 윤정은 짧게 웃었어요. 무서워.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 말이 입술을 지나가자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백호가 선두에 서서 귀를 세우고 골목을 훑었죠. 그림자 하나에도 반응했지만 괜히 달려들지 않았어요. 지키는 법을 아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윤정은 한과 안전교실을 열었어요. 공방 테이블에 소형 버너와 온도계를 놓고 투명 용기에 물을 가득 채웠죠. 기름은 물처럼 끓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온도는 눈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보세요.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젖은 집기는 절대 안 됩니다. 튀어요. 환풍기는 먼저 켜세요. 냄새가 묽게 번지면 이상 신호예요. 상인들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상 때는 119. 그리고 서로에게 먼저 알리세요.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자 사람들 눈에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낮에는 손님이 몰렸어요. 어제 기사 덕인지 공방 앞에 줄이 생겼죠. 누군가가 물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그분 맞죠? 골목을 지킨다고 윤정은 멋쩍게 웃었어요. 과장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백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와 아이 곁에 앉았고 아이가 조심스레 등을 쓰다듬었죠. 웃음이 공방 안으로 번졌어요. 달큰한 향과 함께요. 오후 늦게 브로커 중 한 명이 홀로 들어왔어요. 눈빛이 전날과 달랐어요. 사장님, 그 합의서 수정본입니다. 원만히 윤정은 종이를 훑었어요. 작은 글씨로 숨겨둔 조항이 보였죠. 추가 담보 요구 가능, 분쟁 시 관할 특정. 이 조항 빼세요. 그리고 변호사 동석 없는 미팅은 더 이상 없어요. 브로커가 당황해 손을 더듬었어요. 아, 예,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죠. 제 안에서 안쪽 실이 탱하고 느슨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민수가 장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오늘 매출과 상환표야. 내일부터는 매일 업데이트할게. 윤정은 표를 훑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숫자가 우리 편이 되기 시작했네. 민수가 작게 웃었어요. 백호 덕도 있지. 백호가 꼬리를 2번 흔들었고 둘의 웃음이 겹쳤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갈 때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명함 주소 불일치 확인했고 벤 번호판도 공유받았습니다. 야간 순찰 함께 돌겠습니다. 윤정은 짧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미숙에게 메시지가 왔죠. 내일도 같이 돌자. 겁나면 내 팔 잡아.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잡을게. 대신 내가 앞서. 짧은 장난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늦은 밤 공방 불을 끄기 전 윤정은 마지막으로 안전표를 손봐줬어요. 문 옆에 체크리스트가 반짝였죠. 영업 전, 영업 중, 영업 후, 비상. 4개의 칸이 공방을 사방에서 조여주는 것 같았어요. 상호의 편지를 잠시 가슴에 대자 글씨의 결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냄새로 계절을 맞추고 온도로 사람을 지키고 기록으로 골목을 묶을게요.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파도가 멀리서 낮게 울렸어요. 백호가 문턱에 누워 고개를 들었고 윤정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오늘도 압박은 왔고 오늘도 맞불을 켰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서히 자리를 양보했어요. 연대와 절차 그리고 사람의 손이 어둠 속에서 길처럼 떠올랐어요. 윤정은 알았어요. 내일도 같은 파도가 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파도는 오고 우리는 서고 백호는 문턱을 지킬 거니까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바다는 잔잔했지만 마음속 물결은 끊임없이 흔들렸죠. 윤정은 장부를 펼쳐 전날 정리한 접수 번호를 다시 확인했어요. 구청, 경찰, 금융 쪽 접수 창구가 차례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랐고 백호가 문턱에서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오늘은 무언가가 움직일 것 같은 기운이 있었죠. 점심 무렵 구청 점검반과 파출소 직원이 함께 들렀어요. 현관 앞 바닥에 남은 스프레이 자국부터 살폈고 윤정이 모아둔 자료처를 받아들었어요. 사진, 녹취, 문자 캡처들이 가지런히 묶였죠.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료 정리가 정확하네요. 명함 주소 불일치, 허위 상호 사용 정황이 뚜렷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끝의 떨림이 잠시 멎었죠. 백호가 역게 꼬리를 흔들었고 공방 안 공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해가 비스듬해질 즈음 박철이 나타났어요. 넥타이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바빴죠. 사장님, 원만하게 끝냅시다. 합의서 새로 준비해 왔어요. 그는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윤정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작은 글씨가 모서리에 숨어 있었죠. 추가 담보 요구 가능, 관할 합의 특정, 일방 해지 조항까지 추가로 발견. 눈이 그 부분에 닿는 순간 마음이 쿡 하고 아려왔어요. 이 조항들 전부 빼세요. 변호사 동석 없이 서명은 없고요. 박철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 서로 손해죠.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집을 지키는 규칙이에요. 말끝이 단단했죠. 백호가 조용히 일어나 박철과 윤정 사이에 한 걸음 들어섰어요. 숨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박철은 시선을 떼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다시 가져가 보겠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만 길게 남았어요. 윤정은 손등으로 미세한 땀을 훔쳤죠. 그날 오후 기자 지훈의 후속 보도가 올라왔어요. 무등록 중개 의심, 불법 추심 통화, 명함 주소 위장. 화면 아래 스크롤에 골목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흘렀어요.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고 상인의 단톡방에는 격려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사장님, 큰일 하셨어요. 자료 빌려주세요. 고맙다는 말 사이로 낯선 번호가 하나 끼어 있었죠. 저 예전에 함께 다니던 브로커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정은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젊었고 끝이 떨렸죠. 저 박철 쪽이 문구를 항상 바꿔 끼워 넣었어요. 녹음이 조금 있어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윤정은 조용히 답했어요. 당신 위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증거는 공적 절차로만 쓰겠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상대가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열이 뒤늦게 퍼졌어요. 작은 균열이 안쪽에서부터 벌어지는 느낌이었죠. 해질녘 민수가 공방 문을 조심스레 밀었어요. 셔츠 소매가 젖어 있었고 눈빛이 달라졌죠. 엄마, 오늘 피해본 분 댁에 다녀왔어. 잘못을 말하고 무릎을 꿇었어. 분납 합의서에 처음 도장 찍었어.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윤정은 의자를 빼주었죠. 얼마로 잡았니? 첫 달 60만 원, 다음 달부터 80만 원. 세 달 후에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 숫자가 또렷하게 공방 안에 내려앉았어요. 윤정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어도 지키자. 거짓말은 한 번도 안 돼. 민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죠. 응. 오늘 그분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 도망치지 말라고 했어. 창피했지만 눈물이 났어. 말끝이 흔들리자 가슴이 쥐어졌어요. 윤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손을 포개어 잡았어요. 됐다. 이제부터 매일 보여줘. 매출 상환, 통장 스크린샷. 숨지 말고. 민수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백호가 그 옆에 와서 등을 툭 부딪혔어요. 공방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잠시 뒤 미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이닥쳤어요. 주문이 폭주야. 오늘 기사덕이야. 나 일손 붙일게. 그는 포장 상자를 펼치고 리본을 묶었죠. 손놀림이 빠르고 힘이 있었어요. 윤정아, 넌 온도 봐. 나는 포장, 민수는 계산과 장부. 세 사람의 호흡이 맞았고 기름 표면이 잔잔한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향이 골목 끝까지 번졌죠. 줄 선 손님들이 백호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백호야, 너 진짜 멋지다.
백호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고 긴장으로 굳었던 공방의 공기가 한 톤 풀렸습니다. 저녁 무렵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등록 중개 정황으로 현장 조사 착수합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파출소에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죠. 벤 번호판 확보, 야간 순찰 확대.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보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전달하겠습니다. 보낸 문장이 화면에서 작게 반짝였어요. 작은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박철이 다시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엔 혼자였고 넥타이가 느슨했죠. 사장님, 그만합시다. 시간 들릴수록 서로 피곤해요.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여긴 우리 집이고 이 골목은 우리 이웃이에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철이 낮게 웃었죠. 그 말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백호가 문 안쪽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눈빛이 깊었고 한 번 낮게 울었죠. 공방 안 공기가 단단해졌어요. 박철은 시선을 떼고 뒤돌아섰어요. 발소리가 골목에서 멀어졌죠. 밤이 내려앉자 윤정은 상호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글자마다 오래된 숨이 배어 있었죠. 너는 냄새로 계절을 맞추고 온도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늘 하루가 한 줄로 정리됐죠. 냄새로 위험을 읽었고 온도로 사람을 달랬고 기록과 숫자로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면을 벗기 시작했죠. 전등을 반쯤 낮추자 유리병에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민수가 장부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렸죠. 오늘 결산, 상환, 재료비. 내일은 새로 들어올 납품 계약서 검토해보자.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표준을 만들자. 우리 방식으로. 미숙이 리본을 마지막으로 묶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 골목 생각보다 단단해. 창밖 파도가 낮게 밀려왔어요. 백호가 문턱에 몸을 말고 눈을 감았죠. 윤정은 목걸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상호야, 오늘도 겨우겨우 버틴 게 아니야. 제대로 서 있었어. 속삭임이 공방 천장에 가만히 걸렸어요. 무너지는 가면 너머에서 드러난 진심이 오늘의 숫자와 약속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리고 윤정은 알았어요. 내일 더 선명한 새벽이 올 거라는 걸요. 새벽 공기가 차게 스며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고 공방 유리창에 미세한 물결 무늬가 어렸죠. 윤정은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리스트를 훑었어요. 밸브, 환풍, 전원, 표시 등. 손끝이 차분하게 움직였고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어요. 백호가 문턱에서 몸을 일으켜 짧게 한 번 울었어요. 마치 오늘을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 같았어요. 오전이 깊어질 무렵 전화가 연달아 울렸어요. 구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죠. 윤정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무등록 중개와 불법 추심 정황이 확인됐고 관련 업체들의 행정 처분이 내려갑니다. 수사 의뢰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자료 더 필요하시면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어깨에서 묵직한 무게가 한 겹 벗겨졌어요. 곧 이어 파출소에서도 문자가 도착했어요. 야간 순찰 확대, 신고 라인 유지, 피해자 보호 조치 연결. 화면에 짧은 글들이 선명하게 빛났어요. 점심이 가까워지자 상인들이 모였어요. 정육점 영주, 현우, 영희, 그리고 미숙까지 둥글게 섰죠. 윤정은 카운터 위에 상자 3개를 올렸어요. 라벨에는 옹기약과 바상육과 다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세트를 한동안 묶음으로 팔아요. 수익 일부를 안전기금으로 모읍시다. 골목의 불이 꺼지지 않게요. 사람들의 눈빛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숙이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좋아. 포장은 내가 맡을게. 백호가 꼬리를 2번 그었고 공방 안공기가 한 톤 밝아졌어요. 민수가 장부와 작은 보드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오늘부터 빚 상황판 공개할게. 주마다 업데이트하고 지출도 함께 올릴게.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지 않는 게 약속이야. 약속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장사야. 민수는 입술을 꾹 누르고 웃었어요. 알겠어.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흔들리던 눈빛에 맥이 생겼죠. 오후 내내 포장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골목 끝에 줄이 생겼고 아이들이 백호를 쓰다듬으며 사진을 찍었죠. 기자 지훈이 멀찍이서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윤정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장하지 않고 줄이지도 않은 하루였어요. 그저 필요한 일을 차례로 밟았을 뿐이었죠. 그 차례가 누군가에겐 희망처럼 보였어요. 노을이 유리병 속에 스며들 무렵 박철이 혼자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느슨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정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마음이 한번 움츠러들었지만 곧 펴졌어요. 박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사가 들어왔네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오래 버티려고 모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려고 모인 사람이에요. 박철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백호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고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박철은 뒤돌아서 나갔어요.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흩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슴속 떨림이 잦아들었어요. 그날 밤 상인에는 간단한 현수막을 걸었어요. 골목 연대 안전부터 시작합니다. 흰 천이 검은 글씨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어요. 윤정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어요. 상호의 편지 문장이 저 멀리 겹쳐 보였죠. 냄새로 계절을 맞추고 온도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 손바닥에서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 안쪽에 따뜻한 결이 얇게 깔렸어요. 다음 날 아침 공방 앞 게시판에 새 종이가 붙었어요. 표준 안전 수칙 1.0. 영업 전, 영업 중, 영업 후 비상. 어제까지 초안이던 글씨가 오늘은 표준이 됐어요. 이웃 가게에도 같은 종이가 붙었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다 한 줄씩 읽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작은 글씨들이 골목을 묶어주는 끈이 되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 봄 끝자락이 무르익었어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윤정아, 이제 진해 한번 가야지. 윤정은 잠시 창밖을 보았어요. 바다빛이 연했고 공업용 배가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묘하게 설렜어요. 현관 앞에서 백호가 윤정을 빤히 보았어요. 윤정이 속삭였어요. 오늘은 괜찮을까? 백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와 문턱에 멈추더니 잠시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옆으로 비켰어요. 눈빛이 편안했어요.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가 풀리듯 내려앉았어요. 고마워, 백호야. 짧은 나들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이 가볍게 섞였어요. 윤정은 목걸이를 손끝으로 쓸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상호야, 나 잘 지내고 있어. 내 말대로 살고 있어. 눈물이 차올랐지만 떨어지진 않았어요. 대신 숨이 길어졌고 어깨가 편안히 내려앉았어요. 해가 기울 때쯤 돌아오는 길, 골목은 환했어요. 공방 창에서 달큰한 향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이 백호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오늘도 무사히 끝났어. 윤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도. 문 안으로 들어오자 기름 표면이 잔잔한 금빛으로 흔들렸어요. 온도가 딱 맞았어요. 사람 목소리, 기계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백호의 숨소리가 한 곳에 겹쳤어요. 소리마다 서로의 어깨를 지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윤정은 카운터에 걸터 앉아 장부를 넘겼어요. 수입과 지출, 상황과 적립. 숫자들이 마치 발자국처럼 이어졌어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발자국이 오늘의 길을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미숙이 포장 상자를 정리하며 웃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잘 왔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도 이렇게 가자. 천천히, 정확하게. 문을 닫기 전 윤정은 목걸이를 한 번 더 쓸어내렸어요. 가슴에서 작은 떨림이 잦아들고 고른 온기가 퍼졌어요. 상호야, 지켜봤지. 우리 골목이 버텼어. 백호가 문턱을 지켰고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았어. 속삭임이 공방 천장에 가만히 걸렸어요. 백호가 문 앞에서 몸을 말고 눈을 감았어요. 꼬리가 바닥을 한번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힘있게 들렸어요. 밤바람이 달았다가 서늘해졌어요. 윤정은 창을 반쯤 닫고 불을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냄새로 계절을 맞추고 온도로 사람을 지키는 일.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어요. 그 일이 기술이자 약속이고 집이자 길이라는 것을요. 골목은 잠들었고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조용히 단단하게 다음 날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문턱을 지킨 한 마리에게, 그리고 냄새와 온도로 하루를 지켜낸 윤정의 손.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집을, 골목을, 마음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문턱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건강히 따뜻히 지내세요.